안녕하십니까. 신인기대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김정은 돌아온 거 보셨죠? 지금 또 22일 만에 다시 복귀를 해서 중앙군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저처럼 이런 지휘봉 들고 이렇게 화면 터치하면서 뭐 여러 가지 브리핑을 하던데, 신인기대 국방TV 애청자가 아닌가. 광고는 좀 끝까지 봐주길 바랍니다. 김정은. 자, 돌아온 김정은. 그러나 휘청이는 리더십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김정은의 어떤 그 권력 공고화 뭐 이런 쪽으로 분석하는 것도 봤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이 좀 리더십이 좀 흔들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왜 그런 분석을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3주 만에 돌아온 김정은이죠. 노동당의 중앙군사위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자, 노동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으며 국가무력 건설의 발전적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제시했다. 공화국 무력의 군사정치 활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편향들을 총화 분석하고 그를 극복하고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조적 문제들, 무력 구성의 불합리한 기구 편제적 결함들을 검토하고 바로잡기 위한 문제, 자위적 국방력을 급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 편성해서 위협적인 외부 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을 토의했다. 조선인민군 포병의 화력 타격 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중대 조치도 취해졌다. 라고 이렇게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저는 뭐 이거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 북한식 이 한글을 보면 굉장히 한 문장이 길어요. 여기 한 문단이 그냥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주어고 어디가 서술어인지 어디가 목적어인지 읽다 보면 한참 들여다봐야 해석이 되는 그런 것들인데, 희한하게도 여러분들 이런 식의 그 문장 구조를 쓰는 정치 세력들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문장을 굉장히 간략간략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런데 특히 정치적으로 조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이런 문장 구조를 잘 씁니다. 한번 보시면 요거 노동신문에서 많이 봤던 문장 구조인데 라는 생각하시는 딱 문장들 나올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제 핵 무기 포기는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그러니까 아주 긴장 상태에서, 격동 상태라서 이제 긴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 핵 무기들을 항상 발사 준비를 하고 있겠다.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이거 이제 미국에게 우리 핵 협상 안 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지금 쏠 거야. 그리고 니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한다고 지금 신인균 국방TV 보니까 아주 그 B1B 보내고 지금 해병대들 강습 대규모로 훈련하고 이런 식으로 나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 보이는데, 우리 그러면은 전쟁 억제력 더 강화한다. 우리 핵무기 더 강화시켜서 가만두지 않는다. 격동 상태, 긴장 상태로 우리 항상 지금 발사 준비하고 대기한다. 나를 잡으려고 하지 마.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중앙군사위원회니까 인사 문제, 조직 문제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걸 보면서 지금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김정은은 이제 군을 철두철미하게 당적 지도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군에 대한 통제 강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이 김정일 시대 때는 선군 정치, 그래서 군을 앞세워서 굉장히 이제 긴장 상태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그 군과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이익도 나누어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군과 연정 체제를 해왔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당적 강화, 군을 완전히 당적 지도 아래 확실히 놓이겠다. 군의 힘을 이제 다 빼겠다, 계속 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김정은의 발언인데요. 군사, 정치, 후방, 보위 사업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하게 당의 사상과 의도에 맞게 조직, 진행해 나가기 위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때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한다.
공화국 무장력이 군사 정치 활동에서 항구적으로 견지해 나갈 중요 문제들을 지도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무튼 이 군사력을 노동당의 지휘 통제 아래 확실하게 놓는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 시대 때는 군 위주로 갔지만 김정은 시대 때는 여전히 노동당 위주로 간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이제 중앙군사위니까 그렇게 노동당의 통제 아래 간다라고 하면서 또 인사는 또 계급을 차수 계급장을 4년 만에 등장을 시켰어요. 자, 박정천 차수인데 지금 이제 총참모장이거든요. 원래 이제 포병국장이었죠. 포병 출신입니다. 4년 만에 나온 군 차수 군사 칭호입니다. 이 박정천은 최근 공개한 전술탄도탄 개발 그리고 전력화 뭐 이런 것들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이 사람을 차수를 달아줬어요. 그리고 정경택 대장, 이 사람을 지금 별을 4개를 달아줬습니다. 상장에서 대장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직책이 국가보위상입니다. 이 사람은 항공 및 bad항공군, 우리로 치면 이제 공군이죠. 전투조종사 출신이고 조명록 전 총정치국장 추천으로 당직에 이제 임명이 됐고요. 국가보위상 조직 담당 부국장 그리고 국가보위상 이렇게 해서 지금 쭉 이제 국가보위상을 해오고 있는데, 자, 최근에 김정은이 국가보위상, 이 과거에 이제 국가보위부라고 했죠. 여기에 힘을 확장 뺐습니다. 왜냐, 여기 이제 인원이 10만 명, 11만 명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권한 이런 것들을 계속 주면서 만족할 만한 어떤 급료, 배급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없죠. 10만 명, 11만 명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국가보위성을 이용한 전 인민, 전 기구, 전군 모든 당정군을 국가보위성에서 통제하고 감시하고 하던 체제에서 벗어나서 군정지도부라는 걸 만들어서 군을 완전히 슬림화된 조직을 가지고 장군급들만 통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가보위성의 권한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만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군대도 지금 여기 뭐 총참모장을 차수로 올려주었지만 최근에 군정지도부를 통해서 장군들이 사생활까지 다 검열하고 또 8년치의 그동안의 군들이 자력경생이라는 미명하에 군이 따로 농사도 지어야 되고 따로 사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따로 알아서 보급체계를 이루어져 왔었던 그 시스템의 8년치 장부를 지금 검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도 지금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 있고 불만, 불평, 팽배해 있겠죠. 그리고 불안감이 고조돼 있겠죠. 왜? 8년 동안 해먹은 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지금 다 밝혀내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군에 대한 이 불평, 불만은 이 박정천을 차수로 진급시켜서 뭔가 조금 달래려고 하고, 그리고 국가보위성 11만 명에 달하는 이 국가보위성 인원들에 대한 불평, 불만을 인민군 대장으로 진급을 시켜서 뭔가 조금 달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달래지는 것이 아니죠. 왜냐? 권력을 줘야지 뭐 계급 자꾸 주면 뭐 하겠습니까? 명예보다는 실리적인 권력, 이권, 이게 더 중요하죠. 지금 군인들과 국가보위성 간부들이 그걸 다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이제 줄 게 없으니까 별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군과 보위성의 위상이 강화됐는데 왜? 계급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김정은의 위상은 떨어졌다? 뭡니까 이게? 평양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소식이죠. 지난주 소식입니다. 노동신문에 축지법의 비결이라는 제하에 아주 장문의 글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김일성의 신격화를 부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첫 글입니다. 김일성은 거의 뭐 신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김일성이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의 아들 김정일도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또 신 패밀리다 보니까 역시 나이도 어리고 뭐가 훌륭한지 모르는 사람 그 김정은이 역시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북한 정권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신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가 되는 명분이 희석이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축지법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뭐 김일성이 축지법도 쓰고 별 희한한 일 다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따가 북한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게 보면 기가 막히죠. 그거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죠. 왜? 우리는 김일성이 신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 빵 몇 조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다든지, 뭐 또는 모세가 또 홍해를 쫙 바다를 갈라서 이렇게 가게끔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들 뭐 크게 우리 의심하지 않지요. 왜냐? 그들은 우리가 신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신으로 인정하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 의심을 가지고 좀 파헤치려고 하고, 또 진실을 갖다가 좀 밝히고 토론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왠지 불경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왠지 조금 뭔가 어떤 영적으로 조금 그 죄를 받을 것 같고 불이익을 받을 것 같고, 뭐 그래서 그냥 뭐 깊이 생각 안 해요. 왜? 신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다를 갈아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빵 한 조각을 가지고 수천 명이 수백 명이 먹어, 안 되지라고 바로 할 수 있는데, 신은 의심하지 않지요. 그래서 북한은 유지해왔던 것인데, 지금 갑자기 느닷없이 김일성이 사실은 축지법 안 한 거야 라는 제하의 노동신문 기사가 나온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 박스 쳐놓은 거 보시면, 사실 사람이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나타나며 땅을 주름 잡아 다닐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축지법이 있다면 그것은 인민대중의 축지법일 것이다 라고 노동신문이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일제시대 때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하는데 워낙 동해번쩍 서해번쩍 신출귀몰 하니까 일본군들이 이제 이 뭐 축지법 쓰냐 김일성,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김일성이 나중에 사실은 사람들 모아놓고 내가 축지법 쓴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민들이 나를 지지해줘서 숨겨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신출귀몰 해보니까 이제 일본군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맞아, 그럴 수는 있겠네. 김일성이 정말로 인민 대중들에게 그 시절에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항일투쟁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도와주고, 우리 국민 그 조선 사람들이 도와주고 했을 수는 있겠지요. 그건 아주 합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김일성은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게 북한 사회입니다. 왜? 사람이지 않고 신이라야 지금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에 앉아있는 명분이 있거든요. 아니면 김정은이가 나이가 많습니까? 학식이 뛰어나고 리더십이 뛰어납니까? 성격이 좋습니까? 뭐 때문에 김정은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신인 김일성의 혈통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사람이다라는 기사를 지금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자, 북한 소학교 교과서 내용 중인데요. 우리로 지금 초등학교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축지법을 한다? 말도 안 되죠. 자, 김일성이, 제가 뭐 김일성이라고 읽지만 실제로는 수령님이 항일 무장투쟁을 벌이며 모래로 쌀을 만들어 군량미를 대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으며 축지법을 쓰는가 하면 가랑잎을 타고 큰 강을 건너갔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아니, 모래로 무슨 쌀을 만듭니까? 그러면 이제 김일성이 죽고 나서 바로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300만 명 가까이 아사를 했는데, 결국 모래로 쌀을 만든 사람이 사라져가지고 그렇게 됐나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든다? 황당한 일이죠. 축지법,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야, 이거 무슨 뭐 무협지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뭐 내공 고수도 아니고 황당한 말이죠. 그런데 신이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 신의 아들 김정일, 여기 또 장군님이라고 하겠죠. 장군님이 어머니 김정숙과 함께 어느 소학교에 들러 세계지도에 조선과 일본이 모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먹으로 일본 땅을 새까맣게 칠했더니 갑자기 일본 전역이 암흑천지가 되면서 폭우가 쏟아졌다. 이야, 황당한 일 아닙니까? 완전히 김일성은 지금 이 김정일의 실력에 비하면 그냥 뭐 장난이죠. 여기는 김일성은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거 이런 거 지금 뭔가 강력한 어떤 그 염력 또는 실력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 김정일은 완전히 천지조화의 경지까지 갔습니다. 그냥 까맣게 칠했던 일본 전역에 그냥 암흑세상이 되고 폭우가 쏟아지고 천지조화 호풍환호의 경지까지 오른 이 엄청난 김정일의 능력이에요. 그러다 의심하지 않아요. 왜? 신이니까. 그런데 이게 사람이 된다면 뭐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격화된 할아버지를 따라하며 리더십을 닦던 김정은이 이제 와서 배run하는 거냐? 김정은이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올까요?
할아버지가 이 더블 버튼 코트를 입고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죠. 똑같이 연습했겠죠. 자기가 진짜 이렇게 했습니까? 연습했겠죠. 마찬가지로 할아버지가 이런 중절모 쓰고 다니는 거 그대로 좀 흉내내고 있습니다. 연습했겠죠. 왜? 신이니까 신을 따라하는 겁니다. 이미지 연상을 시켜주면서.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김일성에 대한 부정적인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라는 이런 게 나오면 와 정말 인간적이야, 인간미가 넘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제 인간이다 라고 생각되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우리 수령이 돼야 되지? 뭐 때문에? 리더십이 좋나? 아니면 경제적 어떤 그 감각이 뛰어나나? 외교력이 뛰어나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씨 일가의 신격화를 부정한 노동신문. 그런데 당 선전선동부 정책이 바뀌었을까요? 김여정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최고 책임자를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조직 지도부까지도 맡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김여정은 지금 김정은이 갑자기 유고와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1순위의 차기 지도자로 꼽히는 사람이 김여정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은 계속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왜 이러겠습니까? 저는 정말 희한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이 이른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이 패밀리의 뭔가 위상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번 중앙군사위원회에서 흔들리니까 군인들에게 계급을 하나 더 높여주고, 왜? 줄 게 없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비켜가면서, 그리고 지금 84만 톤이나 올해 식량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예상 나오듯이 어마어마한 아사자가 생길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국경이 통제되고 북한 인민들은 전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아야 되죠. 우리 개념으로는 북한은 배급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북한 인민들에게 배급을 주지 않은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인데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국경지역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알아서 자생적으로 장마당을 통해서 상업행위를 하도록 합니다. 불법이지만 눈을 감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이 닫혔습니다. 상업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공무원인데, 신분상은 공무원인데 월급을 안 주죠. 어떻게 됩니까? 살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리더십이 살아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의 외부적인 충돌을 야기하면서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억눌리려고 하지만, 과연 저는 이 축지법, 이 기사를 보고 야, 김정은 이제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신의 자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계에서 인간계로 하락하고 있는 김 패밀리입니다. 이제 당근 다 떨어진 김정은. 돈도 없죠. 나눠줄 권력도 없죠. 나누어줄 이권도 없죠. 줄 것은 계급장뿐이죠. 그 계급장 4년 만에 차수 하나 달아줍니다. 그런데 뭐가 있겠습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이권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저는 여기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축지법. 이제 신격화가 무너지고 있는 이 김정은 패밀리, 앞으로 진짜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북한과 무조건 교류를 하겠다. 또 김정은이가 지금 중앙군사에 나왔으니까 굳건하다.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부 정신 바짝 차리고 북한 급변 사태 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북한 전토를 우리 컨트롤 하에 놓을 것인가 지금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야 손 맞잡아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